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과학 시간입니다. 우리 판 배울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단원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 단원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주 단원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화면을 움직여 볼게요. 수많은 별들이 있는 이 우주, 과연 무엇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까? 지구과학 1에서는 별과 그 다음에 외계 행성계 그리고 은하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들뜬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별의 스펙트럼과 별의 분광형입니다. 뭔가 별에 대해서 배우는구나 그런 느낌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 142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의 아름다운 별들이 있습니다. 사진 속 밝고 파란 별무리는 독거미 성운에 있는 R136이다. 갓 태어난 젊은 별들과 태양제를 향해 수십 배가 넘는 거대한 별들이 모여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중학교 때 성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의 아름다운 사진이 바로 성운인데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이것들이 다 별들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별들의 모임, 성운이거든요. 그렇다면 별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별사탕 아마 먹어봤을 거예요. 선생님은 별 그려봐라 하면은 이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렸을 건데 실제로 별이 이렇게 생겼냐?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별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별은 그냥 가스 덩어리입니다. 우리 고온의 기체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형태를 띠는데요. 우리 143쪽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여름철 밤하늘에 떠있는 백조자리의 알비레오라는 별인데요. 색과 밝기가 다른 두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뭔가 주황색 빛을 내는 것 같고 이 친구는 뭔가 파란색 빛을 내는 것 같네요.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날지 오늘 수업이 끝나면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어요. 별들은 우리에게 신호를 줍니다. 어떤 신호를 주냐면은 우리 살아있어. 너희에게 우리의 존재를 알릴 거야.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반짝반짝 거리고 있는데 시리우스라는 별을 가지고 왔고요. 이 친구가 이제 우리에게 빛을 주겠죠. 그랬더니 이런 식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1학년 때 3월 여러분들이 정말 풋풋했던 그 시기에 이거 배웠거든요. 스펙트럼입니다. 스펙트럼이 뭐냐면은 빛을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나타낸 거, 이거를 스펙트럼이다 라고 했죠. 우리 눈에 별빛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거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스펙트럼이라는 걸 이용해서 별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이것도 1학년 때 살짝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 할 거는 이 별들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것을 배워보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별의 스펙트럼과 표면 온도를 배우기 전에 용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단원에 새로운 용어들 엄청 쏟아지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용어들을 볼 거냐면은 흑체, 그 다음에 플랑크 곡선, 빈의 변이 법칙, 그 다음에 전자기파, 이 4가지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기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많이 들어봤던 단어일 거예요.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전자기파는요. 우리 1학년 때 내용을 살짝 떠올려 볼게요. 한 10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코일에 자석을 뺐다 박았다 하니까 전류가 흘렀던 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그거 배우면서 전자기 유도 그리고 발전기까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전지를 통해서만 전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즉 건전지 같은 게 있어야 우리 전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발견을 통해서 전류를 만드는 장치, 즉 발전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그 시간적인 변화, 코일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러한 변화가 전기장, 전기를 일으키듯이 전기장의 변화도 혹시 자기장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을 가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코일 속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서 우리 전류가 흐르게 했었는데
거꾸로 전기를 가지고 자기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요.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이 존재한다면은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전기장을 생성할 것이고 전기장의 시간적 변화는 다시 자기장을 생성할 거야. 이런 거를 발견을 했다라고 해요.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 전기가 흐르는 그 공간, 전기장, 그 다음에 자기가 흐르는 자기장, 얘네가 서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동의 형태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수직이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빛과 같은 전자기파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살짝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서로 수직인 방향으로 진동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에 모두 수직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있는데 그거를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빛,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자외선 등을 다 포함한다. 빛은 우리에게 올 때 파동의 형태로 온다라는 거고 그 파동의 형태로 올 때 전기장과 이 자기장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다. 나는 이거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전자기파라는 단어가 나온다. 빛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기파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빛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이런 식의 파동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즉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파동에서 말하는 파장, 진동수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 별에서 우리에게 빛이 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의 파장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흑체라는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하는 모든 파장의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주어진 온도에서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가상의 물체, 이것을 흑체라고 하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에너지를 100만큼 주었어요. 그러면 이 물체는 100만큼 내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 흡수하고 최대로 방출하는 그러한 물체를 흑체라고 하거든요. 우리 별은요, 흑체에 가깝기 때문에 즉 들어온 만큼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흑체에 대한 성질을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랑크 곡선인데요. 교과서에 이 그림 나와 있죠. 보시면은 파장에 따른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가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슬슬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할 것 같아요. 보시면 3000K, 4000K, 5000K, 6000K가 있는데 이 K는 온도입니다.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하냐면요. 6000K를 가진 흑체는 이 정도의 그래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이 정도 파장에서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가 큰 게 보이죠? 즉, 6000K의 흑체들은요, 이런 식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0.5보다 살짝 높은 곳에서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가 가장 크다라는 거죠. 우리 6000K를 가진 거, 태양이거든요. 예시, 태양. 완벽히 6000은 아니지만 태양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5000K, 4000K, 3000K로 올수록 이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가 큰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흑체는요, 모든 파장에서 전자기파를 방출합니다. 아까 흑체 들어온 만큼 최대로 나가는 거, 그걸 흑체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파장에 대해서 전자기파를 방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흑체의 온도는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지금 파장에 반비례하고 있어요. 지금 온도가 작아질수록 에너지의 세기가 큰 파장들이 점점 커지고 있죠. 계속 반비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식으로 나타낸 게 있습니다. 바로 빈의 법칙인데요. 람다 맥스, 여기서 람다 맥스는 이 파장에 이 에너지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그때 그 파장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어렵습니다. 우리 6000K의 흑체는요, 전 파장에 대해서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 파장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가장 세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람다 맥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람다 맥스는 방금 보았듯이 표면 온도랑 반비례하는 모습이 보이죠? 하지만 우리 람다 맥스 이렇게
반비례한다라는 표현보다 는을 사용하기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수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A는 비례상수고요. T는 흑체의 표면 온도다. 정리를 하자면은 비례 법칙이라는 것은 흑체의 표면 온도와 최대 에너지를 내는 파장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알려주는 식인데, 파장이 온도분의 1, 즉 파장이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식입니다.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낮은 것일수록 파장이 긴 쪽에서 최대한 에너지를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 아마 처음 본 건 아닐 거예요. 우리 전자기파를 파장별로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은 X선, 자외선, 감마선, 초단파, 라디오파가 있고요. 저쪽으로 갈수록,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우리 가시광선, 눈에 보이니까 여기 한번 초점을 더 볼게요. 여기 380이 있고요. 그 다음에 750까지 범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어떻게 되나요? 파장이 길어지고 있죠. 그럼 방금 봤던 비례 법칙 다시 써볼까요? 최대 파장을 내는 표면 온도는 반비례한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예요? Readers are plentiful, thinkers are rare. 그렇죠. 이쪽으로 갈수록 이게 증가하니까 표면 온도는 낮은 모습이 보이겠죠. 우리 비례 법칙에 따르면은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짧은 파장의 영역에서 방출합니다. 그러면은 표면 온도가 높다. 그러면 짧은 파장이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영역에서 짧은 파장 쪽인 이쪽에 뭔가 해당하는 그 에너지의 파장을 방출할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에서 이 정도 영역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을 또 생각을 해볼게요. 표면 온도 T가 낮다. 그러면은 파장 최대로 낼 수 있는 그 값들이 커지겠죠. 왜냐면은 최대를 낼 수 있는 그 파장은 온도에 반비례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파장이 긴 쪽은 살짝 여기에 속하겠네요. 이쪽보다 파장이 긴 빨간색 계통. 그렇다면 우리 시작할 때 보았던 이 그림을 생각해 볼게요. 이 두 개가 색깔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파란색은 우리 파장이 빨간색보다 작은 쪽에 속합니다. 그러면은 표면 온도가 높구나. 그 다음에 빨간색은 이 친구보다 표면 온도가 낮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지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관측하여 스펙트럼만 얻을 수 있다면은 우리 별의 표면 온도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스펙트럼은 1학년 때도 배웠던 내용이에요. 우리 고온 고밀도의 광원에서는요, 이렇게 빛이 사방팔방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빛을요, 프리즘을 이렇게 통과시키면은 빨주노초 파란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이걸 연속 스펙트럼이다 라고 했죠. 그 다음 밑에 볼까요? 고온의 기체들이 있어요. 이 고온의 기체들, 우리 우주에 있는 수소, 헬륨 등을 생각을 해볼게요. 너무 고온이다 보니까 우리 수소, 헬륨, 원자를 이루고 있는 그 전자들이 잠깐 밖을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런 식의 에너지를 방출하고요. 그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즉, 선 스펙트럼이다 라고 이거 말을 했죠. 그러니까 너무 뜨겁다 보니까 전자들이 팡팡팡팡 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다. 여러분들이 화학이나 물리를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 저렴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간 고온의 기체에서는 그 전자들이 뭔가 출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흔적들을 남긴다. 그거를 선 스펙트럼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이 두 개를 뭔가 섞은 느낌이 나는 아래쪽 그림엔요, 이렇게 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이 오는데 앞에 저온의 기체들이 있어요. 수소, 헬륨 등이 앞에 있다 라고 해볼게요. 우리 흑체 이야기할 때 모든 파장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고 했잖아요. 이 친구는 모든 파장에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하지만 앞에 의문의 기체들이 있어요. 수소나 헬륨 등. 이것들이 이 모든 파장의 빛에 대해서 일부만 선택적으로 흡수를 합니다. 즉 우리 선 스펙트럼에 나타났던 이 해당하는 띠들에 대한 파장에 이렇게 에너지를 흡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식의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다시
광원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앞에 저온의 기체 등이 있어요. 뭐 수소, 헬륨, 뭐 의문의 기체들. 그러면은 그 기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 띠들이 있을 거예요. 그 띠들, 즉 원하는 파장만큼의 그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검은색이 나타난다라는 거. 이거 1학년 때 배웠던 건데 잠깐 살펴본 내용이고요. 우리가 지구가 원에서 별을 다룰 때 이야기할 부분은 뭐냐면은 연속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거예요. 별을 분광기에 통과시키면은 여기서 분광기는요 이 프리즘 역할 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속적으로 색이 변화하는 중간에 검은색 선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를 흡수 스펙트럼이다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별이 우리에게 이렇게 빛을 주는데 장애물이 없으면 연속으로 나타날 거지만 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 무언가는 다 각각 흡수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별로부터 나오는 빛이 대기를 통과하는 동안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특정 파장의 에너지가 흡수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백열등 전구에다가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은 빨주노초 파란보 이런 식의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밑에 HHG, 네온, 그 다음에 태양광 다 다른 기체들이죠. 수소는 이 띠만큼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수은 이 띠만큼 가지고 있고 네온은 이 띠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별이 우리에게 빛을 줄 때 앞에 이러한 장애물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장애물에 해당하는 이 선이 다 검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태양광이 있는데요. 태양이 우리에게 올 때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장애물들에 해당하는 선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문학자들이 별을 가지고 스펙트럼의 연구를 하면은 별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도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별의 스펙트럼 관측 결과가 이제 계속해서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분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버드 천문대 피거링이라는 사람이 수소 흡수선의 세기에 따라서 이제 별을 분류하기 시작했는데요. A형에서 P형까지 이제 분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수소 흡수선의 세기는 어떤 뜻이냐면요. 지금 보시면은 수소 흡수선에 해당하는 이 띠들의 뭔가 진하기가 달라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살짝 A랑 F에서 진하게 보이고 나머지는 폭도 약간 좁은 것 같은 느낌이 보이죠. 수소 흡수선의 세기는 이거의 정도를 의미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정도를 가지고 분류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A형에서 P형까지.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수소 흡수선만으로 뭔가 별을 분류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캐넌이라는 사람이 여러 흡수선, 뭐 수소 말고 수은이라든가 네온, 기타 등등의 흡수선을 세기에 따라서 별을 다시 분류했는데요. O, B, A, F, G, K, M형으로 이제 분류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모든 별들은 이러한 분류를 따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O, B, A, F, G, K, M. O, baby, fine girl, kiss me. O, baby, fine girl, kiss me. 오, 나의 아름다운 거리여, 나에게 키스를 해줘. 이런 방법으로 많이 외우고 있고요. 오빠, 보고 싶어. 그만 헤어져. 오빠, 보고 싶으니까 그만 헤어져. 살짝 역설적이죠? 아무튼간 이제 이러한 것들로 분류를 시작할 거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분류할 수도 있어요. 뭐 A0, A1, A2, 그 다음에 A9까지. 하지만 가장 큰 틀이 되는 게 O, B, A, F, G, K, M이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분류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할 거다라는 거. 우리 교과서 144페이지에는 이 표가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표입니다. 우리 별들을 분류를 하고 그것들에 대한 특징을 나타내는 건데요. 우리 보시면은 O, B, A, F, G, K, M 이렇게 나타나 있고 옆에 보니까 표면 온도가 나타나 있어요. 우리 표면 온도가 위쪽으로 갈수록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하! O형의 별들이 표면 온도가 가장
높구나. 그리고 아까 빈의 법칙 생각해 볼까요? 빈의 법칙 파장은 온도에 반비례한다라고 우리 배웠죠. 그러면 온도가 높은 이 O형의 별들은 상대적으로 방출하는 그 파장의 최대값이 작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빨간색부터 보라색, 중간에 뭐 파란색도 있겠죠. 이것들의 파장을 생각해 보면은 빨간색 쪽이 더 파장이 길었죠. 그리고 파란색 쪽이 파장이 짧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표면도가 높은 이곳은 파장이 상대적으로 작을 거니까 파란색을 띨 거다.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온도가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파장이 긴 쪽에서 최대한 에너지를 방출할 거니까 붉은색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의 스펙트럼 모습도 나타나 있는데요. 이러한 스펙트럼 관측을 토대로 이렇게 분류를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분류를 시작한 게 온도와 이제 관련이 돼 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건요. 우리 분광형 O, B, A, F, G, K, M 이 순으로 별을 분류를 했고요. 이 수는 온도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O형의 별이 고온의 별이다. 그리고 고온의 별은 파란색을 띈다. 그리고 저온의 별은 붉은색을 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태양을 어디 있죠? 우리 태양 아까 6000도 근처다라고 했죠? 우리 태양 살짝 노란색과 황백색 이거 섞은 그런 느낌이 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펙트럼 연구가 계속되면서 1814년에 프라운호퍼라는 사람이 햇빛을 분광 관측하여 수백 개의 흡수선을 발견해냈습니다. 당시에는 별마다 흡수선이 다른 까닭을 별의 화학 조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 방금 전에 O, B, A, F 이거 분류했잖아요. 그것들이 별의 화학 조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날 거다. 즉 이런 식의 스펙트럼에 검은색 선이 나타나는 이유는 어떠한 기체들이 흡수를 해서 나타난 건데 별을 구성하고 있는 기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각각 스펙트럼이 나타났다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별들을 계속 보니까 별을 구성하고 있는 기체는 온도가 높던 낮던 다 비슷비슷하다. 그거를 발견해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흡수선이 이렇게 다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별들을 구성하고 있는 그 기체들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표면온도다라는 거예요. 표면온도에 따라 별의 대기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의 이온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죠. 이온화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수소가 있는데 우리 수소 이온 H 플러스라고 쓰잖아요. 우리 수소 원자가 있는데 여기서 전자가 뿅 하고 나가면은 H 플러스가 되는 거죠. 우리 수소로 이루어진 어떠한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점점 고온을 띠게 돼요. 그러면은 이 수소에 가지고 있던 이 전자들이 뿅 하고 나가게 되고 그 수소들은 수소 이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온화라는 거예요. 별마다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는 고온의 별, 어떤 거는 저온의 별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온도 차이로 원소들의 이온화 정도가 다르다. 그것을 이제 발견해냈다라는 거고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이 그림 있죠? 우리 O, B, A, F, G, K, M 분광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고온의 별, 그리고 세로축은 흡수선의 색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 A형을 한번 볼까요? A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지금 수소 흡수선의 세기가 가장 세게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고온의 별로 가보니까 수소 흡수선의 세기가 별로 커 보이진 않고요. 뭐 헬륨, 그 다음에 이온화된 헬륨 이게 가장 커 보이고 있네요. 참고로 여기 2, 그 다음에 1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H2냐, H2 플러스냐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거. 그래서 고온과 저온의 별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표면 온도 차이에 따라서 그 기체들의 이온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흡수선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것을 이제 수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이론들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은 별들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했을 때 흡수선들의 그 위치가 다 달랐습니다. 그 위치를 별을 구성하고 있는 그 원소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별을 이루고 있는 기체는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고온의 별이든 저온의 별이든.
그러면 어떠한 차이 때문에 이 흡수선의 세기가 다를까라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온도에 따라서 별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것들의 이온화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온화되는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분류가 이제 더 견고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분광형, 즉 별을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그 분류한 별들에 대해서 흡수선 세기를 나타나는 겁니다. 표면 온도가 높은 O형의 별, O형의 별에서는 지금 헬륨 흡수선이 강하다, 그거를 알려주고 있고요. A형의 별, 즉 A형의 별에서는 수소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면 온도가 낮은 M형에서는요, 산화 타이타늄과 같은 우리 분자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H 원자들이 있는데 살짝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제 분자들이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특징이 보이죠? 우리한테 익숙한 별 태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은요, G형이에요. 우리 G형 여기 있죠? 그러면 태양에서 어떤 게 가장 이온화가 많이 될까 보니까 우리 칼슘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그런 특징이 보이죠? 다시 말하지만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별의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기체들이 이온화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결론을 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별은 표면 온도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하고 흡수선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거에 해당하는 표면 온도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밤에 볼 수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이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나 살아있어. 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스펙트럼이라는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스펙트럼 가지고 이제 별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것들을 이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O, B, A, F, G, K, M 이런 식으로 분류를 시작했죠. 그런데 그 분류를 한 게 별들의 구성하는 그 기체들의 차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별을 구성하고 있는 기체의 이온화 정도에 따라서 분류가 이제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살짝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올려드린 간단한 문제랑 교과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은 그때그때 질문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